뭐야 언제 죽었어? 뭐하는 거야? 강렬한 무사하는 적 아닙니다. 싼데 이거. 자 106페이지. 자 상평형. 오늘은 단원 끝나고 다음 단원도 좀 나가야겠다. 한 페이지 남았다. 앞으로 진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겠네. 자 상평형 그래프를 이제 볼 건데요. 자 먼저 상평형 그래프는 무엇에 따른? 온도와 압력에 따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상변화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상변화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열 냉각에 의해서 상변화하는 게 주로, 그죠? 중학교에서 다루는 과정이지만 실제보다 압력 변화에 의한 상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물과, 가장 대표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자, 이때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분이 낙고할 때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라 하면은 뭐 T의 위치가 살짝 저거는 달라졌어요. 약간 A 그래프가 약간 저 만나는 위치. Y축으로 점점 가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Y축에 수 0하고 그러면은 만나지 않아요. 자, 온도를 더 내리면 수렴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온도를 높이면, 네, 좀 다르게 표현해봐. 기울기가 저 아는 건 미분 조건밖에 없는데. 네? 음순 자 무슨 기울기가? A AT의 기울기가. 자 AT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곡선 아니. 승화곡선 융해곡선 AT가? 융해곡선이죠. 자 상태 먼저 구분할까? 상태? 고체 저기 왼쪽이 고체가.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죠. 그러니까 같은 압력에서 가열하면 상태 변화가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얘는 1기압에서는 주로 1기압에서 주로 승마곡선. 그러니까 승화하죠. 승화곡선은 AT가 아니라 CT CT가 되죠. CT. 네. 네. 그래서 얘도 이제 압력을 좀 높여서 가열하면 고체, 액체, 기체자. 자 이때 AT 무슨 곡선? 고체에서 액체가 하는 거니까 융의 융의 곡선. 뭘 자꾸 쉬래? 자 이때 물은 융의 곡선이 어떻다? 기울기가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요. 자, 이산화탄소 등 다른 물질들은 양. 플러스 기울기를 가져요. 자, 이 기울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다? S 진화량이라고 하시는 거야. 아, 부피가 자, 작은지. 고체에서 내가 압력을 가했을 때, 부피 일어나. 자, 내가 물은 어떻게 돼요? 고체에서 압력 가하면 높아져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압력을 가했는데 압력이 높아지지 당연히. 네. 온도가 아니, 온도가 왜 낮아져 압력 가했는데? 부피가 액화되죠. 네, 액화가 돼요. 부피가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 같이 뭐 자, 압력을 증가시키면 어느 쪽으로 상변화가 된다? 부피가 부피가 작아지는 쪽으로. 맞아요. 다 저번에 다 적겠지. 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어디에서 압력 가면? 액체 이산화탄소에 압력을 가하면 응고가 되고요. 대체로 대부분의 물질들은 액체에다가 압력을 가해지면 응고가 돼요. 그러니까 기체에 압력을 가해지면 액화되듯이.
그죠? 네. 자, 이거 무슨 곡선? 증기압력. 네, 증기압력 곡선. 네. 자, 증기압력 곡선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아, 그죠? 종류와 상관없이. 왜요? 이유. 어떤 그냥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피가 작아지는 쪽으로. 즉, 액체와 기체는 무조건 부피가 어떻게 된다? 기체가 크죠. 액체가 큰 경우는 없어. 네. 그렇지? 근데 물은 어때요? 예외. 네, 그래서 누가 더 부피가 크다? 고체 얼음이. 네. 특이하게도, 그죠? 무엇 때문에? 수소결합의 방향성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에라고 하면 나머지 수소결합 물질들도 다 알코올 이런 것도 다 뭐야 돼요? 고체가 부피가 커야 돼. 수소결합의 방향성으로 빈 공간이 생겨서.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라고 표현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물은 뭐하고? 융해가 돼요. 네. 자, 이걸 이용하는 얘가 뭐가 있어요? 압력을 증가시켜서 물이 융해된다. 이용하는 얘. 스케이트. 아. 스케이트. 네, 스케이트. 그리고 스키. 스키는 스키도 있어요. 날로 타는 거. 면이 넓어지는데요? 네 발바닥보다 면이 넓어지는데? 날로 타는 거 있지 않아요? 아니, 걔는 빠지지 않아. 이게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대신에 매끄러운 면으로 해가지고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 네, 스키는 스키. 이거 하는 거 있어요. 뭐? 스키도 약간 날카로운 스키 있어요. 그 있잖아요. 날카로운 스키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스키가 이렇게 납작하게 있으면 그 옆면으로 타면은 그 아, 옆면으로 타는 거예요? 옆면으로 탈 수도 있어. 아 맞아요. 그 멋있는 사람 있거든요. 맞아. 아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그거 그게 아, 그때 속도가 빨라져요? 엄청 아. 빨라져요. 올림픽군에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스키 자체를 얘기할 때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압력을 증가시킨다라고 보기엔 조금 그쵸.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송곳. 아, 송곳. 스피드. 그래서 작은 힘으로 뚫을 때 쓰는 게 송곳이잖아요. 송곳 이런 거. 스케이트. 그리고 자, 이산화탄소는 뭐가 된다? 응고가 되죠.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또 차이점. 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억. 기억이 뭐야? 여기 기억. 기억이 어디 있어? T T가 뭐죠? 3중 3중점. 자, T가 3중점이에요. 3중점의 뜻은? 세 개. 세계가 만난 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래프 같잖아요. 고액기가 그 자, 만나는 점이 아니라 고액기가 공존할 수 있는 공존하고 압력. 자, 공존하고 어때? 그 양이 일정한. 네, 일정해요. 네. 네. 자, 여기 총 6가지 상태 변화가 일어날 건데요. 3중점에서는 자, 뭐 기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액화도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6가지 상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어떤 서로 같다. 양적인 평형, 양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3중점 우리가 요 그래프의 모든 점들은 뭐예요? 다 평형이에요, 평형. 아 그렇죠. 네네네. 그 온도와 압력이 유지되면 어때요? 그 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3중점이 3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점이고요. 자, 이때 3중점이 물은 일격보다 맞아요. 낮고요. 엄청 압력이 낮긴 해요, 그죠? 자, 이산화탄소는 높아요. 일격보다 높아요. 보통 5기압 좀 넘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온에서 상온에서, 상압에서 1기압이니까. 상 상압에서 1기압에서 대부분 가열하면 고체를 가열하면 융의 기화를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승화를 한다. 승화성 물질의 특징이기도 하죠. 단 승화성 물질이 모두 3등점이 1기압보다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지 그 있잖아 역이 아니라 뭐지 반대 명제에서 역. 상과 거짓 대우미니피아. 이 웃어주면 안 돼. 웃어주면 안 돼.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이 아닐 수 있잖아, 그치? 예. 맞아요? 네. 이거 맞지? 여기 생각이 안 나. 명제가 참일 때, 그치? 그래서 자, 삼중점이 1겹보다 높은 물질은 승화성 물질이고요. 승화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드라이아이스. 오 와우. 그래서 대신에 승화성 물질이 모두 삼중점이 1겹보다 높은 건 아니다. 됐어요? 이렇게까지. 자, 이게 차이점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우리 저기 있어요. 자, 증기압력고서는 무한대로 증가한다 맞아요? 아니죠. 무한대 아니라 한계가 존재. 한계점을 우리가 뭐라고요? 임계점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 임계점. 한계점이 바로 임계점의 뜻이 리밋. 그죠? 네. 자, 한 임계점은 무슨 뜻이냐? 자,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 그리고 낮은 압력. 임계점은 이제 온도 압력으로 돼 있어서 자, 이것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어때요? 액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계속 갈 수 있으면 실제로 더 높은 온도에서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가장 낮은 가장 높은 온도가 되고요. 자, 이것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어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것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제 액체를 정의할 수 없는. 그건 임계 상태라는 표현이고 가장 높은 온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 가장 낮은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지?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임계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식품이나 아니면 화장품이나 이런 물질을 보면 자, 이산화탄소로 초임계 추출했다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이런 적 있어요. 이런 말을 좀 쓰거든요. 네. 자, 우리가 추출할 때 특징이 있어요. 추출. 자, 식초 속에 아세트산을 수출. 자, 무엇으로 추출하죠? 네? 아니, 용매 추출이잖냐. 아 용해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용매를 사용하냐고. 어떤 용매를 사용하냐고. 어떤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해요? 용해를 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종류. 탄산 나트륨. 진짜 몰라? 잠깐만. 조상분세 주시. 학교에서 추출 안 배웠어요? 용해는 사이에 이용한. 식초의 추출 안 배웠어? 네. 했어. 무슨 추출했어요? 저희 그 원유. 원유는 분별종류죠. 아니 한약했어요? 한약만? 그 소주 있어요. 소주. 그거는 증류죠. 이상한 말. 그 양수골이. 소주골. 되게 공급적이다. 에테르를 이용해서 추출해요. 실제로 저 안다. 아세트산은 유기물이어서 유기용매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유기용매에는 기름과 같은 것도 있어요. 기름도 유기용매에서 아세트산을 좀 녹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면 다른 알코올들도 가능해요. 알코올을 사용해서 아세트산 추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코올은 물에 섞이니까 안 되겠다. 뭐그 유기물 다른 유기용매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에테르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추출의 원리고요. 아세트산이 지금 현재 물에 섞여 있는 상태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 아세트산은 잘 녹일 수 있고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용매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얘만 녹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혼합물 중에서 특정 성분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고르는 거잖아.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자, 내가 아세트산 에테르 용액을 얻고 싶은 게 아니죠. 내가 얻고 싶은 건 뭐예요? 아세트산만 얻고 싶잖아. 예. 그럼 아세트산을 다시 뽑아야 돼요. 어떻게 뽑아요? 용해도 잘. 끓는 지금 용해도차랑 분리했으니까 끓여서 분리할 건데요. 그쵸? 끓여서 분리하는데 자, 아세트산이 물과 섞여 있을 때 분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세트산을 끓는 점은 104도 정도, 물을 끓는 점이 100도. 끓는 점의 차이가 너무 작아서 끓는 점 차이로 분리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쓰는 유기용매가 아세트산이랑 끓는 점이 비슷하거나 또는 걔보다 끓는 점이 높으면
분리가 좀 불편해요. 좀 쉽게 분리가 되면 어떻게 한다? 높고 높지 않은. 끓는 점이 낮은. 쉽게 증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적게 드니까 더. 내가 가열하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열량을 소모해야 되잖아. 연료를 써야 돼요, 연료.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한 40도 정도에서 끓여요. 35도인가? 40도 정도에서 끓여요. 어때? 조금만 가열해져도 물중탕만 살짝 해줘도 에테르를 어때요? 따로 뽑아낼 수 있죠. 증발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 아. 끓는 점이 60도 이상 차이 나니까 쉽게 분리가 가능하죠. 온도 차이가 크게 나고 낮으면 온도 차이가 크게 나고 높으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분리한다. 그런 것처럼 이산화탄소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산화탄소는 자 누구 분리할 때 무극성 용매나 극성이 작은 용매를 분리해. 얘가 무극성이니까, 그치? 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식물이나 그런 데서 추출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다 물에 녹아있는 상태. 아까 식초처럼. 자 근데 얘가 이제 무극성 또는 이제 유기물을 녹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초인계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먼저 이산화탄소 액체, 압력을 좀 가하면 액체 만들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액체가 여기 밀폐된 통 안에 들어가 있어. 액체. 자 얘를 가열하면 압력을 높여가지고 액체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치?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액체가 있으면 항상 위에 뭐가 있다? 기체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죠. 증기 압력만큼. 그렇죠. 자, 평형. 얘를 이루고 있잖아. 자, 이 상태에서 계속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증기 압력이 커지고 네. 액면이 낮아지죠. 그렇지? 경계면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굴절률 때문에. 아 진짜 생각보다. 우리가 유리컵에 물 넣으면 어디까지 물 들어오는지 알잖아. 네. 그게 와. 굴절률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니야? 아, 이 맞아요. 액면이 달라서. 그렇네요. 자, 겉에서 보인단 말이야. 액체랑 기체랑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얘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가열하는데 사라져. 왜요? 가열하면 뭐가 증가한다고? 압력이 증가한다. 증기압력이 증가하는 걸 가열하면 온도와 압력이 둘 다 증가하게 되고요. 온도 압력이 계속 증가하다고 된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자 경계가 갑자기 뿅 하고 여기 있던 경계가 갑자기 원래 서서히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치? 가열하면 근데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 그게 바로 우리가 임계 상태, 초임계 상태라고 불러요. 임계 상태를 넘어선 초임계 상태라고 하고 왜 얘가 다른 상태라고 명명하냐면 자 액체 특징, 기체와 다른 점, 점이라는 구조, 점이라는 구조,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인력이 크다. 자 그래서 밀도가 큰 편이죠. 밀도 차이가 많이 나요. 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초임계 상태는 기체보다 밀도가 훨씬 커. 훨씬 커요. 초임계 상태가 기체보다 훨씬 밀도가 좀 큰 편이고요. 기체보다, 액체보다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자 입자의 운동 속력은 원래 속력은 어때요? 액체는 천천히 움직이죠, 그렇죠? 네. 활발하다. 자 기체는 어때요? 매우 활발하다. 라는 거잖아요. 자 속력이 훨씬 빠르죠, 기체가. 네. 근데 초임계 상태는 자 액체보다 훨씬 빨라. 그러니까 밀도는 기체보다 훨씬 크고 속도는 액체보다 훨씬 빨라. 그러니까 기체 성질도 아니고 액체 성질도 아닌 새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라고 명명을 하고요. 자 요게 이제 액체도 아닌 기체도 아닌 이란 표현이 그런 표현이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그쵸? 물질은 없나? 유동성이니까 고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액체 성질도 가지고 아니고, 액체 성질도 아니고, 기체 성질도 아닌 또 다른 상태로 명명한 거고요. 얘는 요 상태에서 뭐 한다? 압력만 낮추면 여기 이 상태에서 이거 뭐지? 여기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예를 들어 실린더가 이제 딱 고정 상태라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다면 요 압력만 딱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 기체. 바로 기체. 상태 변화에서 기체로 빠져나오죠. 기체는 입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도요 쉽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식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많이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식물의 구조를 보면 작은 틈 같은 게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자 누굴 녹여서 특정 성분을 녹여서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자 얘를
압력을 딱 푸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다 기체로 쉽게 빠져나오죠. 굳이 에테르처럼 따뜻한 물에 넣어서 증발시킬 필요도 없이 손쉽게 분리가 가능하다. 자, 근데 이게 임계점이 자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상온에서 주로 고체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고체잖아요. 그럼 상온에서 왜 이래? 상온에서 주로 기체. 큰일 날 뻔했어. 기체이기 때문에 어때? 기체가 여기가 아니라 일기야 기체 상태니까 내가 압력을 좀 높인 다음에 가열하면 임계점에 도달하기 쉽고요. 온도가 임계점이 38도인가 막 이래요. 31.1도. 네, 31.1도예요? 그래요. 그리고 압력은 좀 높아요. 한 80기압 정도 돼요. 네, 그렇죠. 80기압 정도가 돼요. 그래서 80기압은 실제로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드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한 마이너스 200도로 냉각하거나 아니면 온도를 한 300도 정도 높이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외부에서 열을 빼앗는 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는 것도 온도 높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얘는 압력만 높여주는 되니까 장치 생각이 안 들면 되고 네. 온도는 조금만 높여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초임계 추출을 주로 이산화탄소 많이 쓴다. 유기 물이 녹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초임계 추출할 때 그래서 많이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중간에 보시면 이제 증기압력 곡선에서 특징 좀 하나 나요. 이것도 간혹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중간에 보면 증기압력 곡선. 차이점은 아니긴 한데 네. 증기압력 곡선은 항상 플러스잖아, 그치? 네. 그래서 자 온도를 낮춰주면 어떻게 된다? 밀폐된 공간에서 네. 자, 이 뜨거운 물이잖아.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기체. 진공 아니야? 수증기. 수증기압이죠, 그렇죠? 수증기압이 좀 큰 상태죠, 그렇지? 네. 큰 수증기압으로 존재하고 물론 얘가 끓였으면 거의 수증기. 뭐 90도짜리다 그러면 약간의 공기 플러스 수증기, 대부분의 수증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다 찬물을 뿌려주면 냉각시켜주면 찬물 얼음땡이 하잖아. 자 어디가 쉽게 냉각돼요? 수증기만. 왜 물은 잘 냉각되지 않죠? 계열. 연용량이라고 표현해야죠. 연용량. 네네네. 양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부피가 예를 들어 1대1이라 하더라도 기체는 훨씬 적은 양의 이루어져. 여기 1몰도 안 들어가 있을 거죠. 20.4리터. 아니 지금 뭐 100도씨 가까우면 한 30리터 정도가 1몰일 텐데 30리터 정도가 여기는 훨씬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가 적은 양의 비열도 작은 게 연료량이 훨씬 작은 거죠. 쉽게 냉각되고 그리고 얘가 먼저 접촉했다 그냥 흘러내려 버리니까 냉각되는 양 자체, 열량 자체도 수증기에 더 많이 접촉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물의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 수증기는 쉽게 냉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얘가 물로 돌아가고요. 네. 여기 증기가 감소하면 네. 내부 압력이 감소하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부 압력 감소하면 늘어나요. 네? 원래는 아니요. 실제로 거의 변화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 30리터를 모아야 30리터를 모아야 18ml야. 18ml 물. 여기 한 1ml 늘어났어. 무슨 1ml도 안 늘어났다 이씨. 네. 뭐가 바뀌어? 내부 압력이 감소했어. 아이고. 피부에는 알 테니까 밖으로 보여요. 내 눈으로 어머머머 이렇게 할 수 있어. 성형학 때 이씨. 자, 물론 살짝 뿌얘질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게 먼저 보일 거예요. 뿌연 것보다 훨씬. 힘이 가요. 다시 끓어요. 그거 아 맞다 이거 봤는데 이것도 재밌어서 밤새는 화학 이야기 있었어. 오늘 그 책 내용 되게 많이 나오네요. 미쳤다. 다시 끓는다. 다시 끓는다. 왜? 설명해봐. 다시 끓는 건 현상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봐. 그 내부 압력이 낮아지면 책을 자세히 안 읽어가지고. 끄는 점이 낮아져요. 그렇죠. 자, 끓는 점의 정의. 끓는 점이란 세기. 그 외부 압력이야. 자, 외부 압력이 뭐라 그랬죠? 대기압.
너 여기 대기압이 얘한테 영향을 주냐? 똑같냐? 수증기야. 아니 액체를 누른 압력이라니까. 아 액체. 여기 액체를 누른 압력이 누구야? 내부 압력. 내부함. 그러니까 공기가 포함될 수도 있잖아. 아 네.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일 때는 100도씨 물일 때는 아마 그냥 수증기압이라고 둬도 돼요. 네.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 90도 물이다. 그러면 어때요? 약간의 공기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어쨌든 간 애매하게 아니라 대부분 수증기고 그냥 공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어떻다? 압력이 낮아질 거고 그러면 네. 액체를 누른 압력이 감소할 거고 그러면 그런 점이 네 증기 압력이 이미 뜨거운 물이니까 이미 크잖아요. 응? 아는 거야. 다 이해하고 있어요. 자, 1기압일 때는 언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치? 근데 지금 뜨거운 물이라서 안 끓어. 여기야 뜨거운 물. 여긴 좀 너무 낮네. 90도 정도가 되려면 여기 기록이 급한 거 알죠? 갈수록. 네. 자, 여기가 뜨거운 물이에요. 현재 온도예요. T도씨. 자, 그래서 현재는 끓어 안 끓어? 안 끓은 상태에서 찬물을 부어주면 물의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 네. 뭐가 달라진다? 압력이 증기 압력이 어떻게 된다? 낮은. 낮아지다가 여기에 딱 다다르면 되는 거. 그때부터 끓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다시 끓는다. 더 끓는 점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 자, 증기압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물의 온도. 자, 그래서 액체를 누르는 압력, 그죠? 액체를 누르는 압력이 내부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끓게 된다. 그게 우리 책에 그죠? 이렇게 해놔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107페이지 문제 2개. 네. 이거 두개 맞추면 2개 맞추면 잘한 거예요. 네. 잘했어요. 내가 정말 있어요. 중요가 2대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점. 이게 그래프상에서요. 네. 11.9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네. 이 옆에 도가 붙어있으면 안 되고 분율 아닐까요? 그때 온도가 61.9도 아닐까? 아닌데? 그냥 내가 83도 백분율이에요. 그렇네. 백분율이네. 퍼센트가 아니. 퍼센트. 퍼센트네. 네?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 왼쪽 보니까 섭식 온도가 아니네. 자, 순식간에 녹고 순식간에 굳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연령량이 작다. 네? 그러니까 얘가 특정 온도에서 상태 변화가 이런 녹고 굳어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그죠? 어느 점이죠? 어느 점? 문거하는 지점이니까. 누가 맞췄어? 네? 세상에. 아 자, 그러면 어떤 비율로 섞는 게 적절할까? 아까 저라면은 61.9에 가깝게 섞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61.9인데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3번. 3번이 되겠다. 맞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20%로 섞으면 어떻게 돼요? 자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몇 도? 180도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 다 녹고 나서의 온도가 300도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약 100도 정도에서 온도 차이로 녹을 때 온도가 있고요, 공존, 그렇지? 그리고
다 굳어서 응고가 됐을, 그러니까 응고가 되는 게 이제 183도니까, 그래서 그 공전하는 온도가 100도 가까이 공전이 되죠. 네. 녹기 시작해서 다 녹을 때까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온도가 굉장히 갭이 커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녹고 순식간에 굳기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온도만 벗어나면 바로 굳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확인 문제 4번 4번이죠. 아 역시 너랑 똑같구나. 다물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상평형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상준점에 딱 점을 찍어서 5기압 그리고 마이너스 56도 점 딱 찍어오면 자 1번은 무슨 상태? 1번은 기체 기체죠. 2번은 2번은 그거 인계 온도 인계보다 높잖아. 네.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매트. 초인계죠. 네. 임계점도 넘어선 거 아니 초인계가 아니구나. 저기 왜 임계 온도만 알려줬네. 아까 임계 압력이 한 80 가까우니까 얘는 기체. 아 기체 임계 압력보다 높아야 초임계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이 삼중점을 잘못 읽었는 줄 알았네. 초임계인 줄 알았네. 그리고 3번은 그렇지. 네 고체. 그리고 4번이 액체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나머지 숙제. 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어요. 풀만해. 하나 X가 있어요. 풀지 말아도 되는 거. 125페이지 9번은 안 풀어도 돼요. 125페이지 9번. 풀고 싶으면 풀어봐도 돼요. 이거는 외워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물의 삼중점. 아까 얘가 뭘 알아야 풀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도죠. 네? 삼중점이요? 네. 제가 봤어요. 0도보다 조금 높아요. 0.0098. 그러니까 0.01은 확실한데 그러면 압력은 삼중의 압력은 4.58. 맞기는 한데요. 근데 그걸 외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매우 낮은 압력과 0도씨보다 조금 높은 온도거든요. 기울기가 급하니까. 네. 근데 거기까지만 되지 그 이상을 외울 필요 없어서 뺀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어서. 이건 외워야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되거든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135초. 135페이지 뭐야, 길이 왜 이렇게 많아? 화학 반응이 오랜만. 그렇네. 우리 맨날 지금 근데 기체 할 때 맨날 화학 반응 했잖아.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네. 5강 많이 했다, 그치? 시간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남았어요. 한 거보다 더 많이 남았어. 우리 수업 이때 몇 주째 한 거지? 한 5주째. 아니 한 거기다가 했어. 5주를 시험 6주 됐다. 와 5주차 시험을 봤으면 6주 아니야? 벌써. 안 본다는 게 있잖아요. 아니 안 본다는 첫 거. 주 빼고 다 봤어요. 그래요. 물리가 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더 볼까 우리는? 물리가 빠진 게 있으니까. 평형 상태가 무슨 말이에요? 물리랑 같이 발견해서 자, 온도와 에너지. 온도의 정의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온도란 더운 정도를 수로 나타내는 거였나? 네, 맞아요.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이란 말이 있어요. 크기 성질은 열. 열.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값이 커지는 게 크기 성질. 질량, 질량, 부피, 부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물수. 입자수. 네. 자, 그럼 온도. 온도는 아니다. 크기 성질이에요? 아니 양이 많으면 온도가 높아져요? 똥똥똥 멈춰. 네. 자,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질문한 건데, 온도는 세기 성질이에요. 세기 성질은 또 뭐가 있죠? 온도 말고 비열, 압력도 있고요, 비열도 있고요. 열량, 뭐라고? 열량은 크기 성질이 나니까.
아 정말 이름 뭐였지? 양이 많으면 같은 조건에서 양이 많으면 열량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네네네. 밀도요 밀도. 밀도. 오 멋있어. 아 맞지. 또? 그 이름 까먹었다. 나랑 비슷하네. 맨날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내용을 설명해봐요. 고유명사만 생각 안 나는 모르는 거지.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또? 뭐 있지? 네, 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아, 표정 좀 풀고 얘기 좀 해봐봐요. 뭐가 있을까요? 세기성질. 세기. 성질. 색이요. 네네네. 세기. 세기면 세기. 뭐가 있을까? 크기 성질과 세기 성질. 에너. 잠깐만요. 에너지 아니라니까. 열량이 에너지잖니. 아 오. 냉면점. 끓는 점. 맞아요. 녹면점. 녹는 점. 맞아요. 되겠죠? 아, 뭐 인계점 그래요. 네, 뭐라고? 먼저? 아, 뭐 그래요. 네. 용해두가 왜 안 나와요? 아 말라 그랬는데. 아껴두고 있었어요. 다음 차례. 아 근데 아껴 먹을. 나 봐요. 물질의 특성은 모두 세기성질이다. 맞아요? 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에요. 맞지 않아? 맞아요. 물질의 특성은 양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아니죠. 맞아요.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세기성질이잖아. 맞아요. 내가 뭘 물어보면 다 아닌 것 같아. 네. 맨날 부정적으로. 맞아요. 나 오늘 순서 바꿨는데 성공했네요. 세기 성질이 모두 물질의 특성이다. 맞아요? 근데 모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모두는 아니고 살짝 팀 예외가? 하나 그치.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 이거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도예요. 아까 압력도 아니고. 아 에너지도 아니고. 에너지는 크기 성질이라니까요. 아, 나 그놈이 에너지 진짜 씨. 에너지 크기 성질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헷갈리는 내용일 거라고 난 상상을 못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게 아닌데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우리 온도를 어떻게 구분해? 온도를 구분하는 원리? 장치? 촉감. 촉감으로 온도를 구분해? 300도 붙여주니까. 자, 우리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 냉점과 온점이에요. 자, 냉점과 온점은 무엇이 기준이에요? 온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온도 변화. 열량 출입. 열량 출입이요. 네. 그렇게 열을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또는 열을 받느냐에 따라서 오이죠. 네, 상대적 열량, 그러니까 상대적인 변화요. 온도의 상대적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을 하나는 뜨거운 물에 넣고 하나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좀 그렇다. 미지근한 마그마. 미지근한 물. 미온수. 알식도. 한 50도는 좀 가, 45도, 그죠? 45도 물에 넣고, 네? 네? 하나 45도에 넣고 하나는 0도씩 물에 넣어. 이 상태에서 얼음 물. 어느 정도 온도가 좀 열이 전달받았다 싶으면, 그죠? 빼앗겼다 싶으면 가운데 미지근한 물에 딱 넣는 거죠. 체온과 비슷한. 네. 그러면 나는 자 따뜻한 물에 들어갔던 손은 어떻게 느껴요? 시원해져요. 차갑게 느껴지고요. 그죠? 0도씨 물에 들어갔던 손은 따뜻하게 느껴져요. 뭐 그래요. 오늘 저희가 미쳤어요. 에너지 넘치나 봐. 자, 그래서 우리가 냉점과 온점, 우리가 느끼는 손의 온도 감각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근데 온도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누구에게는 뜨겁고 누구에게는 차가워요. 같은 온도인데. 그럼 잘못된 표현이잖아. 그래서 우리 온도계를 사용하는데요. 온도계의 원리가 뭐예요? 열평형. 팽창. 팽창이죠. 아니, 열평형을 이제 이용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죠? 열평형 때문에 온도계의 원리가 되진 않아요. 모세혈관. 과정 중 하나이다. 보통 온도계의 원리는 열팽창이라고 얘기하죠. 자, 열팽창하면 생기는 법칙 있잖아. 생각나는 법칙. 열팽창. 제1법칙. 아, 그게 뭐야? 샤넬. 연력각 제일 법칙은 열평형이에요. 샤넬이요. 샤넬. 샤넬의 법칙이죠. 실제로 기체의 열팽창은 매우 일정해요.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네. 샤넬 법칙이 직선으로 변한다라는 게 샤넬 법칙이기 때문에
매우 일정해요. 실제로 액체나 고체는 기체만큼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체 열팽창은 장점이 또 있어. 자, 열팽창이 크고, 그죠? 열팽창이 크고 일정하거든요. 이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어. 왜요? 그거 일정해요.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어렵죠. 네. 그래. 자, 먼저 우리가 보통 기체 부피를 확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공사. 부피 아니 컸다 작았다를 확인하면 안 되고 수치를 정확하게 읽어야죠. 아 실린더에 넣어서 그죠? 실린더에 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실린더의 마찰이 진짜 0이에요? 아니죠. 그럴까요? 말이 안 되죠.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쵸? 근데 실린더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액체 이렇게 발라놓은 글리세린 같은 거 발라놓거든요. 네. 그쵸? 미끄러지라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 걔가 말랐을 때, 그쵸? 온도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말랐을 때 틈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딱 붙이면 마찰이 커지고, 네. 그쵸? 살짝 띄워놓고 액체를 바르면, 잘 미끄러져 액체를 바르면 얘가 마르면 또 부피가 열린 개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액체 같은 아까 이 액체와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팽창률이 일정하지 않고요. 특히 고체는 기체의 장점인데 고체의 완전 단점이었고요. 일직선. 팽창률이 너무 작아요. 아. 증가량이 너무 작아. 기체는 크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한 번 쓰려면 어때요? 기체 양을 일정하게 두고 계속 눈금을 바꿔야 돼. 기체 양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치? V0잖아. 0도씨 부피가 양에 따라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꿔야 되는 거고 고체를 사용하면 어때요? 눈금 하나가 온도가 10도야. 이렇게 돼야 돼. 부피가 조금밖에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쓴다? 액체를 주로 사용하고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액체가 알코올 온도계 그리고 수은 온도계가 있어요. 자, 수은 온도계가 좀 더 정밀합니다. 이유는 수은이 아니 열팽창률이 일정해서 그리고 온도 변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가 거리가 먼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더 넓은 범위에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알코올 온도계의 장점은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다. 수은은 불편하냐?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해요. 수은의 양을 좀 바꿔주거든요. 온도 범위가 넓은 이유로 수은의 양을 바꿔서 이제 확인하거든요. 대신에 수은을 우리가 쓸 때 우리 온도계 이렇게 보면 이거 구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어요. 구구 아니에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온도계 끝에 여기 액체가 이렇게 진하게 모여있잖아. 그죠? 맞아요. 알코올 온도계도 그렇고 수은 온도계도 마찬가지로 수은이 여기 밑에 몰려있어요. 자, 근데 얘가 한 겹이죠, 한 겹. 왜요? 얘는 두 겹. 얘는 한 겹. 열을 측정을 저기서 열평형에 빨리 도달하려고. ES. 두 겹은 어떤 효과예요? 보온. 단열. 단열. 보온. 뭐가 보온이면 이게 열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단열. 그러니까 단열 효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물체를 어떻게 해요? 물체에 온도계를 갖다 대고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우리가 체온될 때 체온계 딱 꽂고 나서 그쵸? 입에 돈을 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삐빅거리면 이제 빼서 하나요. 그쵸?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열평형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대신에 내가 열평형에 도달하는데 한 30분 걸려. 이건 너무 불편하잖아. 네. 그쵸? 대신에 바깥에 여기 손으로 잡거나 또는 공기 노출되고 있는 부분은 온도계 온도계의 열 출입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열 효과로 두 겹. 자, 근데 얘를 여러분 맨날 온도계 보통 끓는 점 확인할 때 온도계 이렇게 딱 꽂잖아요. 네. 그때 니들 뭐해? 이렇게 접죠. 차가워요. 그러면 안 돼요. 봐봐. 한 겹에 액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깨지라고 하는 거죠. 깨지라고 하는 행동이야. 잘 깨지는데 휘젓고 있어. 온도계로. 자, 뭘로 저어야 돼요? 유리막. 유리막대로 저어야지. 그쵸? 온도계는 원래 뭐 했어야 돼? 옷도 세는데. 네? 얘가 닿으면 안 되게 위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 이제
플라스크라고 하면 그죠? 플라스크라고 하면 가지 달린 부분에 이제 온도계를 설치 딱 하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하거나 또는 이제 고르게 전달하라고 표현하거나 또 액체에 그냥 내가 정확한 온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저기 뭐지? 그 영양소 검출할 때 50도 올리는 게 뭐죠? 이름은 베네딕트 용액을 물중탕 할 때 그죠? 물중탕 하잖아요. 그때 직접 가야 안 하지? 물중탕 할 때 이때 물의 온도를 확인할 때는 뭐 굳이 끓는 점 확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액체 담글 수도 있는데 이때 휘젓지 말고 얘는 고정시키고 그쵸? 적고 싶으면 유리막대로. 자 근데 수온이 좀 더 정밀하다고 표현했는데 정밀한 수온을 사용하려고 자 수온 온도계를 줬어. 근데 얘를 저어 그럼 어때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자, 실제로 액체 수는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액체는 고체요? 상온에서 수은 액체예요? 네. 자, 액체는 항상 뭐 한다? 증발하죠. 흐른다. 아 맞아 기체수. 네, 증기 수은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네네 흡입하게 인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금속에서 이제 모든 수은 형태가 위험하다는 증기 수은이 위험한. 물론 우리가 피부로 수은을 닿고 비비면 당연히 이제 흡수되는 양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증기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온이 깨지면 이제 어떤 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거랑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덩어리가 되어서 증발 못 시게 한 다음에 이제 따로 밀봉해서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은 온도계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제공하진 않고요. 비싸기도 하지만. 근데 온도 맨날 깨먹고 말이죠 맨날. 그치? 자 135페이지 볼게요. 135페이지. 자 온도계의 원리가 뭐라고요? 열팽창. 네, 열팽창이 되겠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기체를 사용하면 좋지만, 그치?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액체 수은과 알코올을 이용한다. 자, 136페이지. 자, 갈릴레이가 만든 온도계가 있어요. 어디요? 136페이지. 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네? 이거 이제 여기가 보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가느다란 관이 있고요. 자, 네네네. 여기에 기체가 들어있고 여기다 액체 한 방울을 넣었어요. 학교에서 했어요? 액체 한 방울의 역할이 뭘까요? 액체 한 방울의 역할. 밀폐의 역할도 있고요. 또 그것보다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깥가에 와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뭐 한다? 온도 확인. 마찰이 거의 없는 피스톤 역할을 해요. 나 이겼어.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는데 완전데. 마찰력이 거의 없죠. 그치? 이제 예를 들어 유리를 한다. 그러면 수은으로 하면 벽에 잘 묻지도 않아요. 부착력이 작으니까. 작은 애들을 뭉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려고 하거든요. 수은은 또 증발이 그렇게 크지 않고 물론 이제 사고 실험이 좋겠죠. 물론 한 방울이라서 뭐 크진 않겠지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액체 한 방울을 이렇게 실험을 손으로 하면 뭐가 된다? 부피 변화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고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액체는 뭐 할 수 있어요? 증발하니까 기체 양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뭐 그렇긴 하고 이거를 좀 대체하는 방법이 바로 오른쪽에 있죠. 자 얘를 뒤집어요. 얘를 뒤집어서 가느다란 관이 있고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고 자 이번에 어때요? 주전자 같은 걸 준비해서 액체에 이렇게 담가요. 얘가 물이 되기도 하고 얘는 열려있어도 상관없죠.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물 기둥이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우리가 뭘 한다? 이제 기체 부피, 열팽창을 확인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물의 증기야. 물의 증발이 여기로 빠져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 표면에서 뭐한다? 증발한다. 증발하면 기체 입자수가 달라져요. 온도가 높으면 기체 입자수 늘어나죠. 특히 여기 관이 좁잖아. 그에 대한 효과가 오차가 효과가 여기 영향 미칠 거예요. 눈금에.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 입자수가 확 차이가 날 수 있죠. 10도하고 90도는 여기 눈금의 입자수, 빛의 입자수가 일정하게 부비팽창, 열팽창을 할 수가 없어요. 입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돼요? 그런 단점이 있다. 장점은 기체가 일정한 개수로 뭐가 되면 열팽창률이 크기 때문에 눈금 하나, 그러니까 1도, 2도를 좀 더 0.1도까지 좀 구분하기 좀 좋은 장점이 있긴 해요. 그죠? 이런 단점이 있다. 자, 확인 문제. 네?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잖아요. 아. 응? 세부적인 게 뭐야? 증기 압력에 따라 기체 입자수가 달라져서 열팽창률이 일정하지 않다. 듣기 평가냐? 자, 확인 문제. 자, 구보는 단일 유리관, 오 멋있네. 몸통은 이주 자, 내부 모세관은 가늘다. 그렇죠. 액체 열팽창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늘게 표현. 특히 수은이 열팽창률은 일정하지만 열팽창률은 좀 일정한 편이거든요. 일정하지만 열팽창률의 크기 자체는 작기 때문에 되게 가능관으로 표현한다. 자, 열팽창을 이용한 온도계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바이메탈식 온도계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이가 다 배웠는데. 이상대. 맞아.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뛰어갖고 우리가 뭐 할 때 많이 써요? 다리미. 다리미, 맞아요. 장난칠 때. 전기포트. 장난칠 때. 화재 경보. 장난칠 때. 화재 경보 누군데 칠 때. 맞아요. 화재 경보기. 자, 밑에 보시면 저항 온도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다른 온도계, 일반 온도계가 아닌 경우. 자, 저항 온도계는 자, 무엇에 따라? 자, 금속이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져요. 자,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금속 저항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둘 중에 하나잖아. 커져요. 이유는?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도체, 자유전자 움직일 거잖아요. 네. 양이온은 뭐 하고 있어요? 진동 운동하고 있죠. 네. 그죠?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양이온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이동할 때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항이 커진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커지는 게 도체의 성질이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금속의 종류마다 저항이 달라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사용한다. 뭐 할 때 사용하냐면 온도가 좀 너무 낮을 때. 민감한. 너무 낮을 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때,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체가 금속이 상온에서 주로 고체잖아요. 네. 그러면 더 낮은 온도까지 그리고 더 높은 온도까지 커버가 좀 가능한가 봐요. 산업적으로 많이 쓴대요. 산업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건 우리가 액체에 열팽창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니켈선이나 뭐 동선 이런 걸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많이 전기회로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열방사 온도계는 여러분 그거 할 때 써요. 별의 표면 온도를 확인할 때. 뭘까요? 연주시차. 네? 연주시차는 각도 아니에요. 연주시차는 각도잖아요? 그렇죠. 네. 별의 색깔. 겉보기 등급. 그거는 빛의 색이 아니에요? 그건 빛의 색이잖아. 거리 확인할 때잖아. 표면 온도. 자, 우리 지구랑 가까우면 온도가 높고 지구랑 멀어지면 온도가 낮아요? 뭔 소리세요? 연주시차랑 관련된 내용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거리. 아 내가 틀릴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열방사. 표면 온도랑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금. 요즘 천체 배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 했어요. 배운 적. 얘들아, 별의 표면 온도.
열방사. 그러니까. 신세계 자, 빨간색 별은 제일 안 좋은 읽은 거. 제일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오래된 그래서 늙은 별 이미 안 좋은 주기 진짜. 열 노년. 그러니까 그 핵융합이 끝난 거죠. 그쵸? 씻고 있는 중. 그렇지? 태양도. 걔는 노란색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생명이에요. 혹시 석양 때문에 빨간색이라고 하시는 도대체 왜 태양이 빨개요? 무슨 말이에요? 아, 불타오른다고 표현해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빨간 거야 태양이? 노을이 언제 빨간 거야? 아니 그냥 그 사진 보면 빨간색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노을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야, 그거 텔레토비에 나오는 태양도 노란색이던데 그 얼굴이에요. 그냥 얼굴인데 노랗잖아요. 이렇게 예. 노랗게 이렇게 표현하잖아. 너네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리는 태양 그릴 때 빨갛게도 그리기도 한다. 지금 빨갛게 그렸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감성을 표현한 거니까 됐고요. 얘들아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대충 빨간색이면 온도가 좀 낮은 별, 그죠? 파란색이면 온도 높은 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온도를 확인하려면 제. 세기. 세기는 빛의 입자수잖아요. 진동. 그래서 진동수. 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 1000도씨 이상의 고온의 물체 온도 확인할 때 예를 들어서 적외선 온도계가 약간 이런 원리기도 하죠. 적외선은 좀 어쨌든 진짜 직접 표면에 닿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방출되는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를 확인한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온도 확인하는 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열방사 온도계를 사용하고요. 용광로 속의 온도를 확인할 때도 쓰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갈릴레오 온도계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이거는 갈릴레오랑 갈릴레오. 저거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 나와요? 갈릴레오 온도계의 원리 무엇일까요? 밀도. 밀도. 그리고 그 비열. 네? 아니. 무려. 열팽창과 관련이 있긴 한데요. 부력. 진짜 그러니까 멋있다. 왜냐면 떠오르고 가라앉는다. 이기 때문에 밀도와 부력이에요. 화학 천재로.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유리종 있죠? 여기 유리종 작은 물체에 좀 예뻐 보이라고 색깔 같은 거 넣어놓고, 그치? 여기 밑에 온도계가 써 있어요. 온도가 써 있어요. 얘가 어떤 거는 20도 이렇게 써 있어요. 24도. 24도는 보통 안 써 있어요. 5도 간격이나. 왜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몇 개 못 들어가요. 7개. 아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실내 온도를 많이 확인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실외 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80도 이상 차이가 나요. 80도 이상 아니구나. 잠깐, 마이너스 한 15도까지 나요. 파주 뭐 이런 데는 마이너스 60도. 60도는 아니에요. 차이가 60도. 한 마이너스 15도에서 40도까지 커버를 가능해야 되니까 한 60도를 커버해야 돼요. 커버. 마이너스 60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 그러니까 사계절에. 한 60도를 커버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요거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고요. 보통 5도 간격이나 10도 간격으로 이렇게 온도계를 설치를 하는데 얘는 비주얼이에요. 그냥 예쁜 약간 무슨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학교 말고 그건 국민학교고요. 내가 옛날에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뭘 갔다 오는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로비에 있더라고요. 크게. 로비에 있더라고요. 좀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요것도 좀 크긴 한데요. 자, 그래서 실내 온도를 확인하는데 자, 얘가 떠오르고 가라앉아요. 자, 예를 들어 현재 실내 온도가 20도다 라고 한다면, 자, 보통 여기 9가 있으면, 요거 유리종이라고 할까? 요거가 있으면 얘가 요 지름보다 조금 작은
그러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통과가 못 되는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로 괴자작이 되는데 두 개가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면 좀 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이제 두 개가 겨우 통과할 정도? 이렇게 쌓기가 편하니까 자 이렇게 된 형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20도다. 현재 액체의 온도가 20도다 라고 하면 자 요 유리구가 중간에 딱 위치해요. 20도짜리가. 그러면 중간에 딱 위치하면 현재 20도구나. 액체가 20도다. 그러면 바깥의 온도랑 열평형 관계들은 바깥의 기온이 20도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20도짜리 있고 그리고 자 30도짜리랑 자 10도짜리가 각각 어느 위치에 있을까? 10도가 더 위에. 10도가 더 위에. 네 맞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20도가 저기 있는데 10도가 더 밑에 있으니까. 아니 자 무엇의 부피는 바뀌고 무엇의 부피는 무시하기 때문에 부피 열팽창은 무시하기 때문에 바깥에는 부피는 변하는데 그러니까 열팽창이 액체랑 고체 있을 때 어떻다? 액체가 크다. 그래서 액체는 열팽창이 크고 구슬은 밀폐돼 있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액체는 열팽창을 하더라도 바깥의 전체 부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다? 얘는 열팽창 무시하고요. 그죠? 작아서 액체 열팽창에 의해서 액체 밀도, 온도에 따라 밀도가 변화하는데 자 그러면 유리구는 온도에 따라 부피 변화를 무시할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다? 밀도가 일정하다. 돼요? 그러면 얘는 10도씨 액체의 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치? 10도짜리 구슬은 30도짜리 구슬은 30도 액체의 밀도를 가지고 있고 20도짜리는 20도 액체의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거죠. 20도에서.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함수. 이거 바뀌었는데? 어쩐지. 안 되더라. 그치 우리가 얘기한 거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밀도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어때요? 30도가 위로 올라와야 되죠. 네? 30도가 위로 올라와야 돼.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이게 잠깐만. 맞아? 맞잖아. 잠깐만. 30도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네. 맞죠? 그래서 밀도가 감소. 맞네. 위에 30도 맞구나.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치? 밑으로 왔네. 자, 그리고 10도가 온도가 냉각되면 10도짜리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 이 문제가 배열하는 거로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한과형에서. 네. 자, 그래서 이 원리는 온도에 따른 밀도 또는 그 유리구와 액체의 부력에 의해서 유리구 위치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온도,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 말고도 온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9분의 5K 마이너스 30이요. 네? 그게 뭐야? 외웠어요? 그 섭씨랑 화씨 바꾸는 거. 바꾸는 거 9분의 5였잖아요 지금. 그러면 임의의 온도로 해볼까요? 9분의 5 F-32 설명할 수 있는지? 밑에 나와 있네. 고 A라고 할까?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섭씨를 기준으로 변형할 때는 섭씨가 어느 점이 0이기 때문에 물의 어느 점이 0도고 물의 끓는 점이 100도이기 때문에 섭씨를 기준으로 하면 물로 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0은 곱하면 0이니까. 0은 곱하면 0이죠. 그러니까 그래야 편하다고. 212. 자, 예를 들어서 섭씨와 화씨를 그죠? 변형. 그러니까 내가 50도에서 몇 도 F인지 알아보려면 자, 내가 같은 온도 값을 서로 다른 함수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 비율, 뭐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고 절편이 다른 거죠. 그쵸? 얘는 절편 32, 얘는 기울기가 100, 같은 온도 변화를 100으로 나눈 거고 얘는 같은 온도 변화를 180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섭씨 온도는 기울기에 곱하면 좋아요. 왜? 0 넣으면 없어질 거잖아. 도 F가 될 거고요. 자, 얘를 곱해서 도 F가 되어야 되니까 밑에 얼마? 9분의 5. 180. 아이고, 밑에 100. 밑에 100. 자, 누구에 대한? 섭씨 온도에 대한 온도 변화. 그리고 180. 네, 키. 플러스 30. 얘가 화씨 온도에 대한 온도 변화. 그러면 섭씨 온도를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화씨가 남는다. 자, 얘가 0도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화씨 얼마가 되래? 그래서 절편이 32. 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1.8. 자, 그러면 A라는 임의의 온도 체계를 두고 얘는 얼마라고 할까? 50, 10도. 300이라고 한다면 250. 2분의 5. 자, 50도는 몇 도 A일까요? 50도 안 되겠네? 50도가 되겠네. 50도구나. 그렇지. 몇 도 A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쉽게 계산하면. 식을 먼저 구해야 쉽게 계산하겠죠? C 플러스 50. 그래서 175. 175예요? 요. 맞춰. 너무 간단하겠나? 네. 아니. 너무 쉬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절편이 있을 거고, 그쵸? 얘는 이 절편이 50이죠? 네. 얘가 0일 때. 그러면 여기 얼마? 섭씨의 온도 변화 100분의 250. 250을 넣어줘서 여기에 50을 넣어주면 답이 나온다. 그치? 근데 솔직히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도 A라고 두고 역함수. 도 C라고 해서 절편을 구해도 되는데 이때 절편은 항상 분수가 거의 분수가 나오더라고. 왜냐면 여기가 0이 되고 이때 50을 넣어서 막 이렇게 해줘야 돼서 250. 얘는 안 나오나? 얘는 약분이 된다. 얘는 약분이 되네. 자, 얘는 약분이 돼서 절편도 딱 떨어지긴 하는데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식을 바꿔서 대입하는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최근 기출은 아니긴 한데 단순하긴 하잖아요. 자,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었는데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140페이지 확인 문제. 맞춰주겠어. 네, 맞춰도 돼요. 일기압인 건 그냥 빼내 있는 거죠. 응? 네. 압력을 바꾸는 조건은 아니니까요. 그렇네. 네. 같은 압력에서. 네. 40도. 연력학 제2법칙이 무엇에 관련된 거예요? 엔트로피.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제 용법칙이 있어. 0법칙이 열평형, 0이잖아. 1, 2, 3이 아니라. 근데 1법칙이 에너지 보소. 왜 0부터 먼저? 40. 40. 이거 20분. 1.05. 49. 40. 섭씨. 섭씨 49. 셀시어스 40이요. 얘들아, 그래서 40도. 와. 왜요? 설명할게요. 자, 지금 현재 얼음의 녹는 온도가 얼마라고 했다고요? 마이너스 4. 끓는 점은? 에이, 2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차이가 5. 105가 된 거죠. 마이너스 절편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05x. 프라임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러면 몇 도에서? 39도. 측정했을 때 이 결과값이 39도죠. 내가 측정한 값. 얘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구하면 돼요. 40. 40. 40. 그러니까 식을 쓸 줄 알면 무슨 문제가 주어져도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주어질 때 어떤 값은 매번 달라질 수 있다. 됐니? 네. 왜? 그 열과 열량하고 아래 1, 2, 3, 4, 5 있잖아요. 그 열의 특징. 그거 문제인 줄 1, 2, 알고. 3, 4, 5. 동그라미 좋아해. 응? 무슨 말이요? 내가 설명을 할게. 아래 열의 특징에서 동그라미 1, 2, 3, 4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열심히 틀린 거 찾고 있었어요. 어디가 1, 2, 3, 4, 5가 있어? 아니 예 140조. 열의 특징? 예. 누가 봐도 질문이 아니잖아. 야, 근데 그거 문제인 줄 알고. 다음 중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세요. 뭐 이렇게? 열심히 틀린 거 찾고 있었는데 다 맞다고. 오.
잘 찾았네요. 자, 틀린 게 다행이다. 내가 잘못 쓴 게 없네. 아까 다 틀렸잖아. 결정 구조할 때. 다행이다 야. 야,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면 좋지 뭐. 그래요. 나중에 자, 열의 특징은 뭐 딱히 중등 심화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열량 보존, 열역학 제0법칙, 열평형. 자,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영법칙이고요. 자, 그래서 평형 상태에 있다면 그 물질은 서로 온도가 같다라고 보는 거죠. 141페이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그거는 이거야. 튜느심. 그래서 황이었다. 네. 황. 황은 분자식은 SA. 에세이. SA. 분자. 그러니까 황이 가루 형태가 있고 결정 형태가 있어요. 얘는 가루. 아닌데 황이다. 일반적으로 황가루라고 얘기하나요? 노란색. K는 CN 델타 C로 2280 비율은 얼마 정식이야? 원래 이렇게 있는 거야. 교수님, 네. 비열의 네. 그람하고 온도에 네. 마이너스 1cm 했는데 네. 이렇게 역수니까 분의 1이죠. 9의 1 곱하기 9의 1이면은 네? 네? 봐봐. 나는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였어. 네. 이거를 뜻하는 거죠. 좋았다. 단위가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거예요. 줄 퍼 그램도씩.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기 귀찮으셨나 봐요. 선생님이요? 네. 네? 아니, 나 갖다 붙인 거예요. 아, 편집만 했어, 편집만. 마이너스 625. 응? 무슨 자로? 아닌데? 7분에 이거 1725. 7분의. 1725. 나 산수, 소수점이어가지고 7분의 뭐라고? 7분의 1000 얼마? 725일 것 같은데. 1725? 7분의 21분에 아닌데? 핸드폰 냈구나 내가. 한의 답이 뭔데요? 세상에 핸드폰 있잖아. 100도가 좀 넘는데요? 같이 됐어. 아, 그거.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7분에 970. 얼추 맞은데. 0.79 130, 140 될랑 말랑해요. 140 아니에요. 식 먼저 봐. 식만 봐, 식만. 자, 36g의 황을 자, 25도씨부터 녹기 직전까지 가열하는데 2280줄이 필요했대요. 그러면 내가 녹는 점을 T라고 할까요? 좋아요. T도씨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가해준 열량이 얼마다? 2280. 2280줄. 자, 이때 비열은 0.7 줄 퍼 그램도씩. 질량은 36g. 그쵸? 온도 변화가 얼마? 델타 T. T에 그 델타 T에서 25도를 빼준 게 델타 T가 되죠? 네. 그러면 T는? 델타 T에서 25를 더하면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하기 귀찮으면. 그래서 얼마 나와요? 델타 T를 구했나 보다. 아니다. 25 빼기 T로. 아닌데? 아니 그냥 네. 나눠주면 안 돼. 그래서 안 나눠져요? 저기 뭐야 0.7이어서? 7분의 800 아니에요? 계산기가 기다려. 7분의 800이라. 저 7분의 어쩌고 그렇게. 7이 안 나눠져. 7분의 800 맞나 봐. 7분의 800 이거 800이야. 115.5 정도 나와요. 그래?
계산기 내가 두들겨 봤을 때 식은 이거고요. 이게 주관식이고 114.5가 나온다. 계산기 내가 틀렸나? 4.2 아니에요? 0.7. 어차피 반올림을 했지. 당연히 반올림 해야지.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되네. 버리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더하기 36. 을 아, 저도 안 나누지. 280. 380이니까 안 나누지. 나 뭔가 계산 이상하게 했는데? 지금 맞아. 5.4다. 5.4, 5.5네? 5.5? 5.5? 5.5? 맞아요? 나 계산기 이때도 썼는데 잘못 봤나 봐, 눈이 이상하신가 봐요. 네. 10.5 정도 됩니까? 아! 헉! 나 이거 5.5라고 썼는데 왜 4.5라고 썼지? 115.5. 그러니까 115.5라고 내가 답을 썼는데 아까 4.5라고 썼어. 맞았다. 5.5, 5.5. 다 맞췄다. 자, 우리가 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자, 온도를 확인하죠. 우리 열 평형에 도달할 때 어떻게 그래프 그려요? 시간에 따른 두 물체, A라는 물체와 B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달라질 때 B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너무 올랐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달라지는 요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는 물리 시간에 배울 거고, 그쵸? 네. 중학교 내신에서, 그죠? 이게 2학년도 나오나? 기열이? 나왔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배우고요. 이거를 한번 한국에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어디랑 비슷하더라? 여기서 안 됐나? 그 문제 기출됐던 문제가 여기 페이지가 왜 저 이제 147페이지 확인 문제랑 좀 유사해요. 요거과 좀 유사한 문제가 한 번 기출된 적이 있어서 한 10년 전에. 한국이 조금 한국이요. 한국영재. 한국영재학교가 가장 오래된, 그죠? 원래 과거에서 영재로 바뀐 첫 번째 학교이고 그 다음에 바로 서울 같이 해서 두 개가 가장 오래된 학교인데 그때쯤 처음 회차는 아니고 처음 회차는 아니고 그 다음이긴 한데요.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42페이지. 계산하는 게 귀찮으면 식만 쓸까? 괜찮아요. 계산하겠다고요? 아니요. 식만 쓸까요? 142페이지 확인 문제. 자, 무엇을 한다? 얘네들 알 수 있는 사실 열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출입한 열량이 서로 같은 거죠. 그치? 얻은 열량과 잃은 열량이 같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계산하지 말고 식만 쓰라니까 계산을. 네. 응? 지금 빠르게 얼마 정도 돼요? 안 돼요. 곧 끝날 거예요. 이거 풀고 끝낼 거야. 예? 쉬는 시간. 아, 좋죠. 좋아요. 좋죠. 내가 9시는 쉬었었는데. 그쵸. 아니. 그래.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네네네.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죄송해요. 다 써서 식? 예. 거의. 주원이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원이요. 그거랑 맞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저게 뭐야?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을 거니까. 자, 잃은 열량 누가? 물이 금이. 너 물이 21.4도씨에서 열량을 잃어버리냐, 통강아지야? 아니요. 자, 금이. 금의 비열이 얼마? 크리얼이 0.129 줄 퍼 그램도씨 곱하기 질량 84.2 곱하기 온도 변화 T 마이너스 120도에서 T를 빼야 되겠죠. 자, 물의 비열은 4.184 질량 106.4 이게 일반 하트에서 온 것 같다. 문제가.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그렇죠. T-21 21 아니야? 21이네. 네. 21.4. 네. 나 이거 같은 말. 왜 그러세요? 이렇게 쓰면 된다. 계산 안 하기 잘했다. 그치? 네. 자, 비열을 구하는 방법. 우리 확인 문제 요거 쉬기로 했지? 네네. 한 달간 이어서 할게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나가고 있어.